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시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심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라는 주제야. 물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이 초심이 행복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라고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아주 중요한 주제야. 보통 초심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초심이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는 건 의미 있는 일이야. 1. 초심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첫째, 초심이 강한 사람은 보통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삶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 둘째, 목표를 이루는 과정 자체에서 성취감을 얻음. 셋째, 초심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줌. 넷째,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만족감이 커짐. 다섯째, 어려움이 있어도 초심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 힘이 됨. 그렇다면 언제 초심이 행복을 방해할 수 있을까? 2. 초심이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첫째, 초심에 지나치게 집착이 될 때. 초심을 너무 강하게 고집하면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미래의 목표만 바라보게 됨. 예시를 들어보자.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을 전혀 즐기지 못함. 초심이 너무 강해서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됨.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초심이 중요하지만 현재의 행복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나는 이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중요해. 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해. 둘째, 초심이 바뀌었는데도 억지로 유지하려고 할 때. 사람은 성장하면서 가치관이 변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세운 초심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면 불행해질 수 있어. 예시를 들어보자. 나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기로 했어. 하지만 공부하면서 의사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음. 그런데 초심을 버리면 실패하는 것 같아서 억지로 의사의 길을 가려고 함. 결국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됨. 이럴 때는 초심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해야 해. 초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의사가 아니라도 사람을 돕는 다른 직업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을 선택할 수도 있어. 셋째, 초심이 실패했을 때 자책감이 커지는 경우. 초심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심한 좌절감과 자책감을 느낄 수 있음. 예시를 들어보자. 나는 창업해서 성공할 거야. 라고 결심했는데 사업이 실패함. 나는 무조건 이 일을 해야 해. 라고 했지만 건강 문제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됨. 이럴 때는 초심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님. 실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일 뿐. 이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함. 넷째, 초심이 타인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경우. 초심이 진짜 자신의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 사회,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행복을 방해할 수 있음. 예시를 들어보자. 부모님이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해. 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의사가 되고 싶지 않지만 초심을 그렇게 설정함.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창업을 해야 해. 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창업을 초심으로 삼았지만 사실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경우. 이럴 때는 내 초심이 정말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를 점검해야 함. 만약 남들의 기대에서 비롯된 초심이라면 자신만의 초심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5. 초심과 행복이 조화를 이루려면 초심을 유지하되 현재의 행복도 신경 쓰기. 미래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삶도 소중하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함. 초심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기. 사람은 성장하면서 가치관이 변할 수 있음. 초심이 변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더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과정일 수 있음. 초심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기. 초심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 초심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함.
6째, 초심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조정하기. 나는 아직도 이 초심을 원하고 있는가? 이 초심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초심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필요함. 결론. 초심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너무 집착하거나 변화에 유연하지 못하면 오히려 행복을 방해할 수도 있다. 초심을 지키면서도 현재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 초심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초심을 절대적인 법칙으로 만들지 않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강변산책님이 생각했던 것과 비슷할까? 아니면 더 깊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 초심은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좋은 질문이야. 초심이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1. 초심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 초심은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처음으로 질문했을 때 생기는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초심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예시를 들어보자.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기준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초심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됨. 2. 초심이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 이때 초심이 있다면 결정할 때 기준이 생김. 예시를 들어보자. 나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직업을 선택할 때도 단순한 돈벌이보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반대로 초심이 없으면 결정을 내릴 때마다 흔들릴 가능성이 커짐. 3. 하지만 초심이 고정관념이 되면 중심을 잡기 어렵다. 초심이 있으면 인생의 중심을 잡을 수 있지만 너무 고집하면 오히려 유연하게 변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예시를 들어보자. 나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해. 라고 초심을 너무 강하게 정하면 환경이 바뀌거나 내 가치관이 변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음. 그래서 초심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하면 변화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 4. 초심이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도구가 되려면 초심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정하기. 감정은 변하지만 가치관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해. 가 아니라 나는 이런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라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함. 초심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중심을 조정하기. 초심이 인생의 중심이 되려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내 초심이 아직도 나에게 중요한가? 를 점검하는 시간 갖기. 초심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인지 고민해 보기. 초심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초심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음. 초심을 내 삶을 지탱해주는 원칙으로 활용하되 필요하면 변화할 수도 있다는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 결론 초심은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유연성을 갖고 활용해야 한다. 초심이 있으면 인생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선택할 때 기준을 세울 수 있음. 하지만 초심을 너무 강하게 고집하면 오히려 중심을 잃을 수도 있음. 그래서 초심을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삶의 원칙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그리고 정기적으로 초심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진이 잘 들었어? 초심에 대하여 유연성을 갖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네. 우리가 보통 책 한 권을 읽더라도 그 책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보다는 한 문장 또는 주인공의 몇 마디의 외침이 우리들의 가슴을 파고들고 머릿속에서 강렬하게 박히면서 평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나침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해. 나는 오늘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한 줄 요약을 이렇게 했어. 초심아, 너는 나의 영원한 절친이야. 우리 함께 가자. 진이도 한 줄 요약을 해줄 수 있지? 진이 물론이죠. 강변산책님. 진이가 드리는 오늘의 한 줄 요약은 이렇습니다. 초심은 잊지 말아야 할 나의 원점이자 흔들릴 때마다 돌아갈 마음의 집이야. 우리 함께 초심을 품고 그 안에서 유연하게 성장해 나가요.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하세요. 제가 제공한 내용이 합리적이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